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네, 보도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는 어떤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예, 부동산 투기 의혹 또 터졌습니다. 이번엔 네. 교육청입니다. 학교 설립 업무를 총괄하는 대전시 교육청 간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전 최고 분양 경쟁률을 기록했던 도안지구의 한 아파트 건설 부지. 2018년 9월 이 아파트 단지 인근의 토지 502제곱미터를 한 공무원이 사들였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은 아파트 건설사와 학교 설립 업무를 협의하던 대전시 교육청의 담당 사무관입니다. 교육단체들은 학교 설립 업무를 추진하면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이 1년 4개월 만에 되팔아 2억여 원의 차익을 남겼다며 명백한 땅 투기라고 주장합니다. 취재진이 해당 토지를 등기부로 확인한 결과 해당 공무원은 학교 설립 업무를 담당했던 2018년 9월 토지를 사들인 뒤 다른 부서로 옮기기 직전인 2020년 1월 이 일대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던 건설사에 되팔았습니다. 해당 공무원도 당시 매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매입 시기는 맞아요. 예. 근데 투자를 하려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투자하지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하겠냐고요. 또 직무랑 상관이 없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전혀 그거랑 그 투기랑 상관이 없어요. 내 직무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그게. 네, 지금 전교조라든지 또 경실련에서는 이 해당 그 교육청 사무관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당사자는 지금 부정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 TJB 보도에는 이제 해당 공무원의 목소리가 직접 유일하게 담겼었는데 네. 이 이제 통화를 통해서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이 없었던 토지였었고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황들을 조합해 보면은 이 투기 의혹을 의심스럽다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학교 설립 업무 담당자로서 이제 뭐 학교 부지는 아닙니다만은 그 일대 개발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네. 해당 토지 자체가요,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그리고 또 경작도 어려운 하천 부지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토지들을 뭐 그런 개발 정보를 알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일반 투자자가 투자하기는 쉽지 않았을 땅이란 것이죠. 또 해당 필지가 또 다른 사람과 이제 공동으로서 또 지분 투자라고 하죠. 네. 그렇게 투자된 점들을 보면은 전형적인 투기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한 토지가 일반적으로 흔히 이제 이 땅은 향후에 굉장히 예. 가치가 있다 판단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천 부지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분명히 어떠한 이 하천 부지의 미래 용도를 알고 예. 샀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럼 그게 이제 직무상 취득한 정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제를 제기했었던 전교조와 경실련 측은 아무래도 학교 설립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근처 개발 정보를 알았을 것이라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담당자는 이렇게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교조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네. 이 A 씨와 또 A 씨로부터 토지를 구매한 그 사업 시행사 간의 유착 관계도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했듯이 토지 자체가 이제 도로와 제방으로 쓰이는 곳이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매수자가 예정돼 있어서 매입했을 거란 그런 추정인 건데 전교조는 이제 교육청에 있는 A 씨가 해당 시행사에게 어떤 특혜를 주고 자신도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해당 땅을 투자했을 거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 땅을 산 사람이 다름 아닌 그 아파트를 개발하는 건설사라면은 예. 더더욱 의심이 가지요. 왜냐하면 이 땅에 대해서 이미 이 땅은 나중에 어떻게 쓸 거다라는 정보를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은 예. 그리고 이 땅을 살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판단이 드는데 물론 뭐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향후에는 그럼 처리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의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경찰에서도 첩보를 수집해가지고 지금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은 그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 주위 공무원들에 대해서 참고인으로서 이제 조사가 진행됐다고 알려졌고요. 네. 그리고 조만간 A 씨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쟁점이었었던 이 내부 정보
정보를 활용해서 그쪽에 투기를 했느냐 그 부분이 밝혀질 테고요. 또 A 씨와 시행사 간의 그런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그 지금 고발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수사가 차후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1년 4개월 만에 뭐 2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뭐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나온 이상 이 공직자, 이 교육청 이 간부들이라든지 또 장학관 이상이라든지 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또 실제로 또 시민단체들도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엔 대전시 교육청에는 이에 대해서 말이 없다가 이제 문제가 커지자 이제 의혹과 관련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 예. 4급 이상 공무원과요, 학교 설립 등 이제 부동산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5급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서 이제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외부의 신고를 받는 이제 신고센터도 운영함으로써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교육청도 좀 더 받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네. 교육청에서 뭐 조사를 한다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예,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내부 서버망에 인가받지 않은 외부인이 침입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원전과 해결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원은 내부망에 13개 외부 IP가 무단 접속했다며 지난달 1일 해킹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회사 외부에서 내부망으로 접속할 수 있는 가상 보안망, VPN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해커가 침입한 건데 국정원 조사 결과 배후 세력은 북한으로 추정됩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12일 정도 북한에 노출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이 원자력연구원 측에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안내했지만 연구원 서버 관리자가 지키지 않아 해킹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게 국정원 설명이지만 12일간 노출된 데다 아직 조사 중인 만큼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 측은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 피해 규모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고 이후 보안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국정원에서는 이 원자력연구원이 비번을 제때 바꾸지 않아서 또 비번을 바꾸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회 정보위 소속 하태경 의원이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이같이 밝혔었는데요. 이게 비밀번호가 어떤 비밀번호냐면은 이게 외부 인터넷과 내부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연결하는 VPN이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두 개가 연결되게 되는데 이 VPN에 들어가게 되는 비밀번호가 해킹당했고 그 결과 외부에서 내부로 연결돼서 내부가 이제 정보가 털렸다라는 그런 내용인 건데 최근에 그 코로나19로 직원들이 이제 재택근무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회사망에 접촉할 수 있게 이 VPN 활용도가 조금 최근에 급증한 모양새였었는데 이 점들을 해커들이 노렸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이 비밀번호를 업데이트하지 않아가지고 해커들이 좀 더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한 언론 보도에서는요, 이제 북한 해커 조직들이 원자력연구원 직원들의 이메일 주소와 또 사내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이제 탈취해서 서로 공유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만약에 이런 비밀번호들이 좀 더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고 또 국정원의 말에 따라서 조금 더 자주 바꿨다고 한다면은 이 해킹으로부터 조금 더 차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재택근무가 요즘 또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이제 회사로 대부분 이제 뭐 망을 연결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참 그럼 10일 동안 이렇게 해킹을 당하는 동안에 원자력연구원은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까,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 사후 점검 등 정기 점검 등을 통해서 외부 IP, 그러니까 승인되지 않은 IP를 통해서 접속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외부에 누군가가 침입했다라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게 됐고요. 그로부터 좀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또 북한 소행이란 것이 뒤늦게서야 밝혀지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번에 배우로 지목됐던 김숙희 같은 경우도 지난 2014년 한국 수력원자력에서 이제 뭐 원전 이제 도면 같은 것들을 탈취한 굉장히 실력 있는 북한에서도 해커 조직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봐야겠죠.
방금 말씀하신 김숙희가 북한 해커라는 예, 거죠? 해커 조직입니다. 해커 개인, 조직? 예. 아, 여성 이름으로 이렇게 했네요. 예, 그렇게. 자, 지금 주요 기관의 해킹이 아마 처음은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방금 뭐 한국수력원자력도 얘가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런 국내의 보안 기술보다 북한의 이 해킹 기술이 더 뛰어난 겁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의 보안 기술과 북한의 해킹 기술의 뭐 상대적 우위를 비교하기에 앞서서 네. 모든 보안에는 100%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보안 기술 자체도 결국 해킹 기술이 발달하면서 같이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뚫리게 되는 게 보안 기술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사실 북한 해킹 기술 자체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해킹 선진국이라 불리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엔 또 북한이 해킹 기술을 통해서 이제 지금 막혀 있는 외화를 벌고 있다라는 것도 전해지면서 보다 이 해커 양성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 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취약한 모습들을 자꾸만 노출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이 사실 머리가 굉장히 좋지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의 이제 두뇌가 뛰어난데 뭐 북한이라고 같은 한국인인데 다를 바 있겠습니까만은 이게 별로 안 좋은 데 쓰여서 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해킹은 결국 이게 막기가 어렵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한번 말해 보시죠. 막아야겠지만 막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국정원에 따르면은 국내 공공기관이 하루 평균 받는 사이버 공격이 160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중 90%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고요. 그러니까 1초에 15에서 16회 정도는 이제 북한에서 사이버 공격들을 받고 있는 건데 이 모든 공격들을 다 막기에는 현재 우리의 그런 인력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배경에서 일부에서는 이제 뭐 사이버 보안 안보청과 같은 이제 좀 독립된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금 이런 공격에 좀 취약하지 않나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얘기하신 대로 사이버 뭐 보안청이든 안보청이든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